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수요 자체가 감소한 원인은요, 첫 번째로 비싸답니다. 비싸다. 금리가 올랐어요.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비쌉니다. 비싸다고요. 취득세 비싸요. 금리 올라서 추후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산 가격이 추후에 내가 5년 동안 보유했을 때 그 플러스 되는 이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결코 지금 가격이 메리트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유는 뭡니까? 비싸다라는 거예요. 비싸다. 네. 비싸면 안 사요. 과거에 여러분 거상이라는 그 소설책하고 저기 MBC 드라마 보셨어요? 거상? 거기 뭐죠? 거상 주인공이 임상옥이었나? 주인공? 임상옥이었나? 아 맞네. 거상 주인공 임상옥인데 이때 저기 우리나라에서 홍삼 있잖아요. 홍삼을 저기 중국 가가지고 파는데 시중에 홍삼이 너무 많고 짝퉁 홍삼도 많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지네끼리 중국에서 담합도 하고요. 그러니까 임상옥이 어떻게 했습니까? 도라지를 가져다가 홍삼인 척 하면서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불태워요. 불태웁니다. 그러니까 놀란 중국인들이 와가지고 태우지 말라. 알았어. 네? 제발 태우지 말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 홍삼이 희소성이 생기면서 어마어마한 가격에 다 팔고 나간 겁니다. 그럴 때나 희소성이 생긴 거예요. 전체 수요가 홍삼을 사고 싶어하는 수요는 있는데 이 조선인들한테는 조선인들의 물건은 내가 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담합을 하는 거죠. 수요들끼리는 야 우리 거 사지 말자 손잡고. 그런데 공급이 확 줄어드니까 홍삼 가격도 오른 겁니다. 자, 근데 홍삼 가격이 오른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제발 우리끼리 마음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우리 홍삼 장수들 절대 조선인들 거 홍삼 사지 말자 손에 손 잡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임상옥이 홍삼을 불태워버리니까 인삼 도라지인데 그걸 모르고 어쨌든 간에 불태워버리니까 놀래가지고 서로 잡았던 그 손을 놓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왜? 조선에서 온 홍삼이 불탔다. 이런 뉴스가 돌아보세요. 장난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수요가 급증한 거예요. 급증. 매물이 감소하고 홍삼이란 매물이 감소하고 수요가 급증을 합니다. 놀래가 뛰어가니까. 근데 지금은요. 홍삼 불태워봤자 저 불태워서 뭐해? 우리 저 짝퉁 먹으면 돼. 어마어마하게 많아. 아니면 우리 천축국에서 홍삼이 엄청나게 들어와. 조선거 필요 없다 해. 이렇게 하는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홍삼 불태워보세요. 희소성 생기기 위해서 불태워보세요. 눈 하나 깜빡 하나. 아니라고.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자, 집주인들 백날 매물 거둬보세요.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 없습니다. 큰 착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규제가 지정된 지역은 정부에서도 또 오를 수 있는 지역이래. 그러면 지금 전국이 규제에서 다 풀렸으니까 서울과 수도권만 묶였으니까 서울 수도권 다시 폭등하겠네?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역발상 투자한다면서 그렇게 서울에 또 한 채 더 사겠다고 전화를 막 돌리는 겁니다. 본인이 취득세 12.4% 내고 살 것처럼요. 근데 막상 여러분 집값이 10억인데 취득세 12.4% 내면요 1억 2,400이에요. 그거 내고 지금 미쳤다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다주택자는요 못 사요. 무주택자요? 대출 안 돼서 어떻게 사는데요? DSR 걸려 있잖아요. DSR 차주별로 대출이 제한이 된다고요.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못 삽니다. 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요. 하락기에서 무주택자는 어차피 하락기가 오더라도 집을 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야 한다.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아니 뭐 이리 그 책임을 회피하듯이 이야기하지? 지금 사러 가는 거는 그거는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왜? 절대적인 가격이 비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가격이 비싼데 지금 무주택자는 실거주면 괜찮아요. 어차피 오래 참으니까 영원히 우상향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게 아니죠. 무주택자는요 목숨을 걸고 바닥을 맞추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요. 본인의 전재산이 달려있는데 그냥 아무 때나 사면 돼요? 사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뭐 옥정 줍줍 가자 비규제는 선진입니다. 네, 글쎄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원샷런님 뭐 홍보를 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 경기도 사면 안 돼요. 네, 절대 매수하지 마시고 경기도는 일단 인천의 입주 물량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장화 신고 구두 신고 나오더라도요 한참 뒤에 나오고요, 한참 걸립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광역시의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지방광역시. 네, 지방광역시에 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국의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수도권에 뭐 평택 지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규제 풀렸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왜? 매수 심리가 이미 얼어붙었기 때문에 다시 타오르기 위해서는요, 수도권은 한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삐빅님께서 아까 제가 여쭤보았는데 투자처가 많아져서 투자 수요가 분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땡땡 지역에 영향이 있을까 생각이 되었어요. 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일단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면은 비규제 지역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면 지역도 여러 개, 투자처도 여러 개, 재개발, 입주권, 분양권 엄청 많잖아요.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분산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방에서 실수요자가 거주를 위해서 움직일 때가 집값이 오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투자자가 선진입을 해도 집값이 안 올라요. 투자자가 선진입은요, 투자자의 선진입이에요. 그냥. 근데 투자자가 움직이면서 잠자고 있던 실거주자 수요자를, 실거주를 위한 그 수요자 깨웁니다. 깨우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집을 사잖아요. 그냥 본인이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전세 물량이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전세가 감소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하락기에 전세로 살고 싶은 수요가 증가하는데 전세가율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점점 상승하죠. 네. 근데 여기서 전세 매물을 마이너스 1 만드는 실거주 수요자들이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은요, 회복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회복장이요. 네. 아까 그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자, 원샷러님께서 강원도 떡상하게 비규제 효과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원샷러님. 투자는요, 제가 말씀드린 투자는 늘 2년 뒤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요. 강원도 떡상이요? 떡상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쉽게 못 빠져나옵니다. 투자해봤어요? 강원도에?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지역만 하세요. 네. 수도권이요, 타이밍 옵니다. 무조건적으로 타이밍이 다시 한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 기다리지 못하고, 네. 어차피 3기 신도시 입주할 때 그때가 절호의 타이밍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수도권이요, 지난 몇 년 동안 올랐죠? 전 정권에 내내 올랐어요. 5년, 6년 정도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촉수원금입니다. 건들지 마세요. 장기간 내가 투자금이 몰릴 수도 있는 겁니다. 추후에 기회가 왔을 때, 과거에 여러분 경기 남부권도 갭 3,000, 갭 2,000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런 시기가 무조건 도래한다니까요. 도래해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성격이 조급해가지고 아까 우리 원샷런님처럼 줍줍 가자 뭐 이렇게 주변에서 외친다 하더라도 함부로 진입하지 마세요. 제가 톡방도 운영하고 멤버십도 운영하지만은 정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방송 맨날 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급하게 행동하시는 분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네, 제가 입주장만 노리려고 했잖아요. 입주장 23년이 도래되기 아직까지 1년 남았습니다. 23년 8월까지 1년이나 남았는데, 네, 입주 물량도 엄청나게, 네, 했는데, 네, 제발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세요. 네. 자, 이렇게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원샷런님 한번 계속, 네, 홍보해 주셔야 돼요. 네, 저희 방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해주시고 정보를 또 제공해 주세요. 톡방 옥정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 근데 뭐 그다지, 네, 관심지역 1등 원상관이에요. 네, 저희 방은 목표가 하나입니다. 네,
수도권에는 돈이 몰리지 않습니다. 네. 그게 취득세 중과 때문에 톡방에서 난리 났다 하더라도요. 뭐 어떻게 살 건데요? 다주택자가 지금 12.4% 내고 살까요? 무주택자밖에 못 삽니다. 네? 1주택자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옥정에 산다고요? 양주 옥정에? 그거는 사면 안 돼요. 내가 사서 호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겁이 난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 시장에 100명이 있다면요. 99.5명은 관심이 없어요. 네?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톡방에서 투자자가 관심 지역 1등 뭐 난리치고 갭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난리쳐도 그건 부동산 시장 100명 중에 0.5명도 안 되는 숫자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옥정이고 나발이고 뭐건 간에 톡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삐빅님, 옥정 전세 1억 7천에 나왔대요. 오늘 부동산에 들었어요. 전세가 바닥이에요. 네. 자, 제발 하지 마시고, 원샷러님, 네,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네. 그 조급하게 할수록, 투자 원칙이 깨지고요. 투자는 쌀 때 사는 거예요. 자꾸 아직까지 덜 떨어졌는데, 빨리빨리 진입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 7만원에서 6만원 깨졌으니까 빨리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4만원대까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차트로 말씀드리면은, 자, 오늘 좀 기분 좋은 게, 달러가 일단 1417이고요. 일본 엔화도 제가 961원에 샀는데, 991원. 좀 많이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자, 이걸 다 떠나가지고 자랑한 거 아니에요. 네. 자, 삼성전자로 가볼까요? 54,500원입니다. 자, 54,500원이에요. 차트. 보세요. 이게, 역배열이라는 거예요. 역배열. 정배열이요. 요렇게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정배열이 되는 게 위로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짧을수록 5일선, 11선, 21선, 121선, 뭐 200일선 이렇게 짧을수록 이동평균선이 짧을수록 기간이 짧을수록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00일선도 밑에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정배열이고요. 근데 5일선, 11선, 120일, 뭐 200일선 이렇게 역배열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역배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세 하락이에요. 대세 하락. 그러면 누가 여기서 잠깐 진입하더라도 요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말씀드립니다. 요렇게 1차적으로 와서 요렇게 될 수는 있어요. 요렇게 될 수 있어도 잠깐 반등해도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게 반등하잖아요. 매물 던지는 사람 많아요. 지금이야 빠져나가겠다고. 네. 자, 그래서 원샷녀님, 네. 강원도도 그랬죠. 다들 투자 가치 없다고. 지나고 나니 불장이죠. 팔려요? 팔리냐고요? 안 팔리잖아요. 네. 팔 수 있어요? 못 팝니다. 네. 팔아보세요. 못 팔아요. 네. 그게 지방장이에요. 지방장. 네. 이게 자만하면 안 되고요. 무작정 싸다고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가격이 싸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인 가격도 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원샷너님은 제가 보기에는 옥정에 부동산을 지금 소유하고 계시고 유입이 되는 걸 지금 원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그 마음 충분히 알겠습니다. 충분히 마음을 알겠어요. 자, 양주. 네. 양주 옥정이요. 양주 옥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자꾸 계속 옥정 이렇게 이야기 드릴게요. 양주 옥정 2022년 올해 8,700, 2023년 만세대 입주합니다. 그리고 2024년 5,800세대. 하지 마세요. 네. 매물 쏙 들어간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지금 매물 거두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원샷너님께 제가 바치는 말씀이에요. 네. 자, 여러분 좋아요 100개 넘는 것 좀 보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경자님 반갑습니다. 이용님 반갑고요. 네, 인천도 전세가 남아도네요. 인천은 너무 남아돌아서 문제죠. 네. 자, 그리고 경자님께서 규제 풀렸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올까요? 변화는 오지 않습니다. 네. 오지 않고요. 어쨌든 심리가 꽁꽁 얼어붙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명 중 부동산에 관심 있는 숫자는 0.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0.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99.5명은요 관심이 없어요. 규제 지역이 풀려도 그게 먹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요. 허니버터님, 마바라가 뭔가요? 마바라? 저 잘 몰라가지고요. 제가 또 유행어에서 약합니다. 네, 마바라는 뭡니까?
네. 자, 그리고 미라클님,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신선해요. 선선해요. 오랜만에 실시간 시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현님 반갑고요. 라피타님 반갑고요. 선지거문님 반갑습니다. 네, 동수사님, 제가 이따가 올리신 과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님은 비규제 하나 구매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성윤님.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네. 아, 마바라 약쟁이들이에요? 약 파는 겁니까? 네, 지영님 반갑습니다. 박법규님 반갑습니다. 네, 콩세님께서 맞아요. 네, 투자는 매도가 꽃이지요. JMO님, 옥정 신도시 저도 쾌적하고 좋아하지만 목돈 들어서 투자하긴 흐흐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요, 지나고 나니 불장이었더라. 네, 그때가 바닥이었더라. 장기적인 관점에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요, 뭐겠습니까?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절대로 물리지 않는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네, 강태곤님 반갑습니다. 정은님께서 지금 누가 집을 사나요? 이렇게 글쎄요, 서울에도 월 700명 정도가 집을 사는데요. 뭐 파는 사람도 참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경자님께서 여전히 내년을 목표로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경매도 안 해요. 이렇게 정은님께서. 네. 근데 정은님, 저는요 부동산 경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매가 토지나 공장이나 내가 엄청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그것을 내가 가꾸고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으면 그런 쪽을 하면 되는데, 아파트 경매는 가격은 떨어져도 경쟁자가 붙어가지고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경향이 좀 큽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매라 해서 대출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나와요. 네, 똑같이 나옵니다. 정상진님께서 대출금리가 7% 이상 간다는데 집 사는 건 자살행위라고 하셨는데요. 지금은 전세 퇴근자금 대출이 한 5% 정도 갑니다. 5%. 뭐 좀 더 싸게 뭐 보험가입하고 하면 4% 정도, 4% 중후반 정도 가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생으로 하면 5% 내요. 5%. 근데 이것도 이런 시기가 있고요. 또 이 시기가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건 자살행위 이 말보다는 우리가 언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인생을 참 긍정적으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늘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는 이번 시장에 놓쳤지만 기필코 다음 시장에서 내가 꼭 이익을 벌겠어. 이렇게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와신상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강태곤님께서 울산 매수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자, 강태곤이 어떤 아파트 보고 계신가요? 한번 어떤 지역, 어떤 아파트 보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큐피트님께서 이 순간에도 신고가 찍는 강남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그들만 리그인가요? 아니요. 그들만 리그보다는 그냥 호구가 좀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해요. 강남도 하락하고 있어요. 신고가 찍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 신고가가 대세 상승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락장에서 그 신고가 거래하나, 그거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네, 허리버터님께서 저도 매물 2개 내놨어요. 다른 집보다 싸게요. 뒷사람도 먹을 게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빨리 팔고 다음 장을 준비하는 게 좋아요. 허니버터님, 만약에 둘 다 팔린다면 한 채는 올해 잔금, 한 채는 내년에 잔금. 물론 비가 새면 아무 상관 없겠지만요. 네, 그렇게 하지 양도세 합산과세 안 당합니다. 자, 정대훈님, 울산 센트리지 입주할 때 피는 어느 정도 형성될까요? 지금 잠깐 볼까요? 한번. 울산 번영로센터. 제가 울산은 투자자의 경우는 울산에 투자하기보다는 땡땡 지역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요. 울산에 실거주를 하겠다고 마음먹으신 분들께서는 내년에 2023년에 입주할 때 신축을 가급적이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울산에 2023년 9월에 입주하는 번영로 센트리지라는 아파트가 있고요. 84로 보면은 제일 싼 게, 네, 지금 저층이 5억 7천에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동일 매물 접고, 네, P 2억 8,500. 지금 6억 초반까지 나왔죠? 저층이고, 네, 여기도 지금 남서향인데 6층에 6억 중반 나왔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요, 입주장이 되면은
더 빠질 겁니다. 아마 5억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5억대가 분양가 수준이에요. 네, 분양가에서 약간 위로 그렇게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네,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정대훈님하고 강태훈님 둘 다 똑같은 질문 물으셔가지고 제가 방금 답을 다 해드렸네요. 네, 화초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히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명아님 반갑습니다. 눈팅만 하다 처음 들어와 봅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자, 다른 지역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자, 좋아요는 100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타 지역을 한번 가볼까요? 어디로 가볼까요? 어디요? 어디? 인천이요? 인천 가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인천에서 어떤 지역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당연히 인천에서 제일 좋아하는 지역은요, 단언컨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하나는 송도입니다. 송도. 두 번째는요, 부평이죠. 부평. 네. 부평에서 제가 주로 애를 드는 지역이 어딜까요? 부평에서 제가 주로 애를 드는 지역 뭡니까? 여기 있어요. 부계역 프루지오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48평이 2010년에 입주했잖아요. 이때가 와 비싸죠. 6억대 막 이래요. 이런데 갑니다. 뚝 떨어지죠. 35%. 그리고 바닥에서 다지면서 올라오면서 반등 갔다 떨어졌다, 반등 갔다 떨어졌다, 반등 갔다 떨어졌다, 본점까지 오는데 몇 년 걸립니까? 10년이 걸립니다. 10년. 여러분, 예전에 생각해보세요. 많이 오래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당시 2010년도는요, 리먼 쇼크 이후입니다. 예? 이때는 신축이었으니까 어버버 하다가 방어 좀 되겠죠. 그런데 보세요. 물리잖아요. 전세 갭 보세요. 이거 갭이 4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서 바닥에서 전세가랑 매매가랑 좁혀지면서 갭이 1억대 되잖아요. 이럴 때 매수가 되는 거라고요. 네. 자, 또 어디로 가볼까요? 근데 인천에는 그 5년 이하 아파트가 참 적어요. 네. 입주연차를 뭐 10년 해볼까요? 다 줄어들죠. 네. 그리고 세대수를 500세대 이상 해볼까요? 다 줄어들죠. 그래서 뭐 없습니다. 네. 부평 코오롱 하늘채 2020년 12월에 지어졌고요. 자, 뭐 현재 가격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비과세 매물이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부평 코오롱 하늘채. 자, 부평 코오롱 하늘채가 자 922세대 16평짜리 되어 있네요. 16평짜리 34평 가격이 어때요? 네, 매매가 지금 매매가 8억 5천에 나와 있고요. 9억에도 나와 있네요. 네, 근데 이분들께서 이 가격 과연 팔릴까요? 팔리겠습니까? 네. 팔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네. 2021년 2월 1년 전에 6억 2천에 거래가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거래가 일절 없습니다. 자, 아파트 상태 보세요. 좁죠? 네, 부지가 기다렸죠. 네, 좁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가 않은 겁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또 부평 SK뷰 해머로 이거 거래가 되나요? 부평 SK 해머로 거래가 되네요. 자, 매매가가 자 84가 볼까요? 해머로가 한진중공업이구나. 네.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매매가가 5억 9천이잖아요. 자, 이제 12월에 입주합니다. 5억 9천에서 6억 8천. 이거 1층이고요. 네, 3층이 6억 4천. 그리고 5층이 또 6억 9천. 이게 올라와 있죠. 이게 아마 입주할 때는요 더 빠질 거예요. 자, 이게 매매가 6억대인데 위에 있는 코오롱 하늘채가 8억에 거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부평 SK 해머로 전세 물량을 볼까요? 전세가 212개네요. 212개. 1559세대에서 212개가 나옵니다. 전세가 얼마나요? 전세가 4억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옆에 있는 이거 하늘채도 전세 매물이 있나요? 전세? 34평? 전세가 하나만 있네요. 하나만. 예. 이거 저 입주가 다 끝났으니까 전세가 없을 거고. 예. 그러면 이게 4억인데 부계역 프로지오의 84 타입은요? 전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4억 3천이죠. 과연 이 4억 3천이 거래가 될 것인가? 어렵죠. 네. 바로 옆에 신축이 입주하는데.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성우님께서 평택 실거주 입주 추천해주세요. 교통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우님께서 평택의 실거주를 사셔야 돼요? 언제 매수하실 생각이에요? 언제 매수하실 생각인가요?
그리고 뭐 고덕 쪽에? 그쪽이 나아요? 지지역 쪽? 어떤 쪽이 나은가요? 내년 초에 사야 돼요, 꼭. 근데 저는 평택이면은 좀 사실 좀 더 기다렸다가 지지역 쪽이요. 기다렸다가 동탄 쪽에 매수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성현이? 동투 쪽을 차라리 조금 더 대출이든 뭐든가 좀 내가지고 더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지지역보다는? 제가 우려가 돼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왜 꼭 평택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 예. 좀 더 있다가 더 좋은 장에서 더 좋은 지역을 매수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